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도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5년 한국 사회 5탄 자녀 진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장점 발견에 대해서 예, 태몽 분석을 분석하면 어떻나요? 그 태몽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보면은 장례를 많이 참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네. 왜 그러냐면은 그 태몽에서 우리는 그 애가 뭐 수박신지 호박신지에 따라서 우리는 줄을 타고 간다 안 간다 알 수 있듯이 네네. 아예 그 태몽을 보고 장래를 근본적인 장래는 알 수 있지만은 세부적인 장래는 모르죠. 네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초등학교쯤 되면 성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성적을 오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렇게 분포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뭐 수학은 잘 못하지만 음악이라든지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네. 그런 걸 보면서 태몽하고 자꾸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태몽을 관찰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고등학교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초반에는 못하다가 뒷머리 튀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 또 그다음 공부라는 것은 학교 공부뿐 아니고 그 교우 관계라든지 선생 관계, 그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부모의 여건 이런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의 고등학교쯤 가야만이 이것을 분석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반에부터 뭐를 잘하는 쪽에 부모가 많이 유도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무조건 태몽만 믿지 마시고 이걸 태몽 전분에 했는 걸 갖다가 비교를 하면서 태몽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자녀 학교 진로 문제는요? 그 진로는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무조건 진로를 뭐 여기 좀 어떤 사람 보면은 그 뭐 자기 집이 좀 좋다고 뭐 판검사가 되라, 그러면 의사가 되라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연예인들이 많이 히트를 치지만은 옛날에는 뭐 딴따라든지 그런 쪽으로 비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그 서양 같은 데는 그 연예인들 그런 경우가 뭐 예를 들어가 대통령 있잖아요, 옛날에. 네네. 뭐 그런 대통령조차도 이게 연예인 출신 아니었습니까? 미국 대통령. 네네. 그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것이 자기가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자녀를 선도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녀 취업 문제는요? 취업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진로를 가는 게 좋죠. 네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음식을 보내는 게 좋죠. 네네. 음식, 그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뭐, 의사나 그런 사람 벌써 낫다고 생각하시려면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 음식을 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대장금이라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영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하는 대장금,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보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취미가 있는 분야가 전공을 하고 이렇게 장래 직업을 하는 게 좋죠. 맞는 말씀 같네요. 그러면은 또 자녀 장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자녀 장점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좋냐면 잘하는 게 장점이죠. 예예. 어떤 사람 보면 애들이 보면은 부침성이 있는 애가 있고 무뚝뚝한 게 있다면은 무뚝뚝한 거는 그러니까 말이 없는데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죠. 네네. 그러면은 그러나 우리는 대화가 너무 없으면 이것도 그 답답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틀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애가 뭐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체육을 좋아하는 거 있고 뭐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사교술이 좋다든지 이 장점을 찾아가 어릴 때부터 보상 효과를 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한다 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강아지라도 무슨 뭐 하나 먹을 거 좀 졸졸 따라오죠. 네네. 칭찬해주면 옵니다. 뭐 옛날 말이 있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칭찬을 하다 보면 애가 이렇게 뭐 꺼내는 게 있죠. 네네. 꺼내는데 잘하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예. 자녀에게 돈 버는 직업과 예. 안정적인 직업에 대해서 아주 차분한 그런 애들은 대강 보면은 그 안정적인 직업이 낫거든요. 네네. 차분한 애 무슨 책임감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이라는 얘기 맞고 뭐 선생 공무원 조금 규정적이 낫고 네네. 차분하지 않고 뭐 덜렁거리는 그런 애들 있죠. 네네. 그런 애들은 조금 사업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활동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하면 자칫하면 털어먹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은 시원시원한 스타일은 뭐 외교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일반적인 공무원보다는 그런 쪽의 공무원이 좋고
또 안 그러면은 그 자격을 받아서 자유업을 하는 게 있죠. 네네. 뭐 예를 들어 뭐 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소개를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성격을 보고 안정적인 직업이냐 안 그러면 이것은 뭐 또 창업을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따지고 성격을 보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예. 자격증과 창업에 대해서도. 자격증이라는 것은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 있죠. 네네. 뭐 그런 애들은 보면 자격증을 차곡차곡 따서 이렇게 모든 그게 재산이고 그 다음에 창업이라는 것은 좀 독창성 있는 아이 있죠. 네네. 그 아이디어가 좀 독철나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또 보면은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 하는 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 아이디어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뭐 엉뚱한 질문하고 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 독창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좀 창업이 낫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자녀 학교 선택을 도시가 좋나 지방이 좋나에 대해서도요. 도시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울산이면은 최소한 도시라면 부산이나 서울 정도가 되겠죠. 네네. 근데 지방이라는 것은 울산 같으면 또 강원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게 지방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을 전공하는 애 있죠. 네네. 그런 애들은 도시보다는 지방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연을 많이 보삼고 또 이것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농촌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은 농촌이 좋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는 직업으로 성향을 흐르면 됩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노가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자녀에게 집 선택은 주택이 좋나요? 그래 좀 전세가 좋나요? 자녀에게 보통 우리는 돈이 많으면은 집을 사주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주로 전세죠. 네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질문을 얻고 학생들에게 보다는 이거는 졸업하고 난 뒤에 예.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는데 주로 보면 집을 사는 게 누구라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 집을 사게 되면 어떤 또 단점이 있느냐면은 움직이는 직업 많은 사람 있죠? 네네. 그런 사람은 집을 가지고 이렇게 세금만 많이 내는 것이지 안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붙박이처럼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는 전세라기보다는 약간 여행하는 기분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자유분방한 사람은 조금 전세 그런 게 낫고 조금 안정을 원하고 조금 차분하고 또 안 그러면 고지식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이 좋고 이런 스타일마다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렇게 직장 환경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잘 배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화합에 대해서 예. 자녀와의 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녀와 대화를 한번 들어보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대강 보면은 잘 안 맞는 대화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들 세대하고 자녀 세대는 우선 전자기기 있죠. 네네.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부모들 잘 못 하는데 자녀들은 잘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에게 잘 빌라, 자녀도 부모에게 잘 비고 부모도 자녀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말로 하자면 좀 무섭지만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애들 보고 요거 스마트폰은 메시지를 어떻게 날리지 그러면 자녀들 아니까 가르쳐 주죠. 네네. 그럼 엄마는 잘하면 음식을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 또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을 엄마 그렇게 하면 자기도 엄마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론을 하죠. 네네. 무조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강압적이 아니고 이론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강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나이가 돼가도 너무 그러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풀어주고 하면은 또 서로가 화합적인 쪽으로 가는 게 좋죠. 자녀가 요구하는 일은 어떻게 할까요?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는 강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걸 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 내가 자동차 한 대 사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럼 나도 요구를 걸 수 있죠. 그 자동차 살려고 하면 예를 들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자격증을 몇 개나 따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물론 건수별로 하는 것보다는 요구를 하는 것이 무조건 요구가 아니고 애에게 덕이 되는 요구 있죠.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 자녀가 지기 잘났다고 막 우기는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잘났다고 우기는 자녀 있죠? 네네. 그럼 그 더 잘났다 크는 사람을 들이대야 되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영화 같은 거라든지 같은 뭐 드라마 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거 가지고 그럼 드라마 보라 하면 안 보죠. 네네. 보고 이야기해가 보상 효과를 준다고 하면 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보다 더 잘난 걸 들이대면은 네네. 우쭐거리지 못하죠.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구나. 예. 자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나요? 그 우선순위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곤란하죠. 왜 그러냐면 어떤 집에서는 첫 아들을 놓으면 아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첫 딸을 놓으면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차별 두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라도 다 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딸들은 결혼해가 나가고 아들은 자기 집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우리나라의 습성을 보면 아들이 좀 그래도 점수가 좀 많이 가요. 왜 그러냐면 남자의 성격이 좀 우직하고 뭐 듬직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뭐 여자들도 또 사냥하고 또 잘하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차별을 그렇게 두지 마시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잘하세요. 예. 그러면 가정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가정교육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죠. 부모가 모범을 못 보인다면은 모범을 보이는 쪽에서 자꾸 견학을 시키는 게 좋죠. 예예. 질서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독서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애 보고 뭐 독서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식사 문제에 대해서요. 예. 자녀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좋아하면 어떻게 할까요? 해로운 음식을 그때는 이거를 좋게 하려고 말하면 안 됐죠. 예예. 그럼 그 외식을 뭐 예를 들어 한다면은 자꾸 고기만 먹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고기만 먹는 애들 같으면은 그 과일을 주는 게 좋죠. 네네. 과일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도 아무리 하면 그것도 또 보상 효과를 주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 뷔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고루 먹잖아요. 고기만 네네. 먹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음식도 뷔페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막 그러면은 이 채식을 해주면 뭐 피자를 얼마 정도 돼가는 해주겠다든지 음식을 가지고 약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부모가 조금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먹어라 먹지 마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가 편식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편식을 하면 편식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네네. 예를 들어 김밥이라면 김밥이 여러 가지 들어가면 편식 못 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비중을 좀 조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무조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 것보다는 반은 요리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어떤 애들 보면 자기 엄마 하는 거 절대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예. 그럼 자녀가 좋아하는 쪽으로 요리를 배우시는 게 좋죠. 그 자녀가 잘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 먹지 않으면 굶겨야죠. 왜 그런지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잘 먹지 않으면은 자기 보다도 더 적게 줘보는 겁니다. 적게 주면 군것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군것질을 하는데 애가 먹으면 좋은 것을 있잖아요. 냉장고에 비춰놓으면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먹죠. 네네. 근데 무조건 또 뭐 쓸데없는 걸 해가면 안 되겠지만은 약간 어떤 면에서는 그 애들에게는 좀 우스운 말로 좀 꼬셔야 됩니다. 그 자녀가 외식을 또 좋아하면은요? 외식을 하면 외식을 사줘야죠. 그런데 이제 그거 뭐냐면은 또 약간 대화로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조건 고기 좋아하면 무조건 고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고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네네. 뭐 안 그러면 이건 오븐에는 뭐 채식 뷔페랑 가보자든지 예. 이래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점심은 그래 먹고 저녁은 저녁에 먹자든지 외식을 좋아하는 경우는 주로 잘 사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대화로서 아주 이렇게 조금 끌려오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에게는 부모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부자로 만들기에 대해서 예. 자녀는 어느 학과로 전공을 하면 좋을까요?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공하는 거 보통 보면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은 그 컴퓨터가 없어가 안 되죠. 네네. 뭐 컴퓨터 기계를 다루는 거 좋아하면 컴퓨터 학과가 좋고
그 다음에 기계를 실으면은 인문계통이면은 경제학과가 좋죠. 네네. 왜냐하면 기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안 그러면 좀 논리를 뭐 내세우고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법과가 좋죠. 네네. 그래서 법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안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모든 돈 버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뭐 요즘은 뭐 이지성 작가의 말을 빌리면은 인문학 있죠. 네네. 뭐 역사라든지 안 그러면 철학 이런 쪽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사고를 가지면은 돈 버는 거는 그 방법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자녀에게 어떤 아이템으로 돈 벌게 할까요? 자녀가 잘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되죠. 네네. 그럼 자녀가 잘하지만 부모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자기가 못하면은 그 자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네. 구하는 것은 꼭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는 무슨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독서, 책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영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모가 그 드라마 같은 거 잘 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들려준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부터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용을 얻어야 되죠. 네. 그리고 우리 아들 보니까 대학교 때요. 예. 이렇게 주식을 하던데 그 주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식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무조건 뭐 돈을 털어먹는 게 아니고 대학교 때부터 주식을 하는 경제관념이 굉장히 있는 애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차라리 돈을 많이 주지 말고 네네. 거기에서 뭐 주식은 뭐 100만 원 줘가지고 엄마가 네가 이래 해가지고 여기서 엄마에게 뭐 한 달에 10만 원만 주고는 네가 다 써도 좋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 혼자 주식을 하는 것보다 책임감이 좀 있죠. 네네. 또 엄마라는 어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실망을 안 주기 위해 가지고 있죠. 네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용돈에서 전략을 해가지고 예. 남은 돈으로 그래 지 생활비하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 상황을 보고 용돈도 줄 상황이면 주라 그 얘기네요. 예, 그럼요. 그렇게 자기 용돈을 가지고 주식을 할 정도면 굉장히 착실하다고 봐야 돼요. 착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주식을 하려하느냐든지 네네. 그럼 그냥 하는 것보다는 금전 출납부를 적듯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든지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체계적으로 하죠. 예예. 그럴 때는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아예 그러지 말고 주식 가르쳐주는 어떤 강의하는 데 있죠. 예예. 그런 데 가가지고 아예 돈을 몇 푼 주고 강의를 배우도록 하세요. 아, 그렇구나. 예, 그게 거들어주는 거죠. 참 부모가 역할이 참 크네요. 예. 예.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예. 합작은요? 아, 부모와 자녀 합작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합작도 있지만 주로 보면은 뭐 직업상 합작 있죠? 네네. 일본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몇 대가 3대, 4대가 이렇게 100여 년 정도, 그러니까 5대, 10대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음식 장사 한 개 하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스타일이 일본은 섬이고 조금 고립됐기 때문에 그렇게 경상도 산골 사람 비슷하게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하고 자녀하고 합작을 잘 안 하죠. 네네. 그러나 부모와 자녀도 여러 가지 말로 하자면 죽이 맞으면 합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 자식이 정신을 합을 맞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없죠, 그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부모의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부가 내도 사오기나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모범을 보여지겠습니까? 아, 그래,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 진짜 참 교육으로 자녀들 출세를 하는 거를 잘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문답식으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정말 현재 상황과 꿈으로서 실상황을 가지고 더 재밌게 이렇게 입체적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